자, 행정법 제1강 행정의 의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행정법이 뭐냐라고 할 때는 정의를 이렇게 드립니다. 이 국가작용 중에 기본적으로 국가작용 중이죠. 행정에 적용이 되는 국내 공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국가작용을 크게 나누면 뭐 입법작용도 있고 사법작용도 있고 행정작용이 있고 우리가 삼권분립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중에 행정에 적용되는 국내 공법을 행정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법이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이 국가에 적용되는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법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법 중에서 이게 행정법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이제 찾아봐야 될 거예요.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뭐 민법도 있고 뭐 형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이 어떤 법이 행정법이냐 할 때는 먼저 그 대상, 그 법의 적용 대상이 행정이 돼야 되니까 먼저 이걸 봐야죠. 국가작용에 그러면 이게 행정이냐 아니면 입법이냐 사법이냐 이걸 먼저 구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행정이 뭐냐라는 행정의 관념 또는 의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행정을 분류를 할 때 뭐 입법이냐 사법이냐 행정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형식적 의미로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고 형식적 의미 관념, 실질적 의미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관념. 여기는 이제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형식적 의미의 뜻이 뭐냐 아니면 실질적 의미의 뜻이 뭐냐 이렇게. 자, 형식적 의미는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뭐 행정부도 있고 입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그 수행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기준. 그 국가작용의 내용이 무엇이냐 성질이 뭐냐 이런 걸 보지를 않고 행정부가 국가작용을 수행했냐 아니면 입법부가 국가작용을 수행했냐 사법부가 국가작용을 수행했냐 이렇게 그 수행기관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걸 형식적 의미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부 소속의 기관들이 어떤 국가작용을 했다 그러면 전부 다 분류를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만약 국회와 같은 입법부가 국가작용을 수행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죠. 뭐 사법부, 뭐 법원이라든가 이쪽에서 했다면 형식적 의미의 사법. 자, 이렇게 기관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형식적 의미의 관념입니다. 자, 실질적 의미라는 것은 이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가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국가작용의 내용이라든가 성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했냐를 보진 않아요. 여기서는 수행기관이 무엇이냐 이 기관을 불문하고 어느 기관이 됐건 뭐 행정부가 됐건 입법부가 됐건 사법부가 됐건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다 그러면 행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법을 만든다거나 개정한다거나 폐지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입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적용했던 또는 집행했던 뭐 이런 행정작용들이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위법이다 적법이다 판단하면 사법이다 이렇게 그 작용의 성질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을 실질적 의미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 개념 정도는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자, 단 이 실질적 의미로 분류를 하자라는 것이 지금 단소리인데 다음에 이제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도 행정법이 적용은 되는 것입니다. 단 이 실질적 의미로 분류를 하되 이걸 행정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한 작용들이다 보니까 하나의 개념으로 이리적으로 행정을 정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요. 이리적 개념으로 행정을 정의를 한다. 이것들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행정이냐 입법이냐 사법이냐는 그 특징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특징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행정에 의해서 먼저는 행정법에 적용 대상되는 행정을 그 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행정의 개념 이걸 먼저 잡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출발이 형식적 의미의 행정관념에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관념으로 발전했다. 방금 우리가 봤던 형식적 개념, 실질적 관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죠. 형식적 의미는 이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실질적 내용이라든가 기능과 관계없이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행정, 입법, 사법을 구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런 이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죠. 자,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이렇게 할 때는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국가작용의 성질상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냐 아니면 법을 만드는 작용이냐 이런 식으로 행정입법 사법을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실질적 의미 행정 개념 정립 이게 이제 중심관념이 될 텐데 이런 말이죠. 과연 이 행정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리적으로 행정을 정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견해드립인데 이게 학설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정답은 이리적으로 정립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학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어가 이렇게 돼 있죠. 행정의 개념은 정의를 할 수가 없고 라고 어떤 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학자 이름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이고 다만 기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징을 나열을 하는 거죠. 특징을. 행정이라는 작용의 특징을 나열해서 입법과 어떤 차이가 있냐 그리고 사법과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징을 나열을 해봤더니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일단 어려운 건 아니에요. 행정은 법을 집행을 하는데 목적이 이거죠. 전체 공동체 이익, 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이에요. 목적이 공익 실현. 자, 비교가 되는 것이 사익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국가기관이나 이 조직들이 전체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집행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럴 때는 행정법에 적용 대상되는 행정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민법과 같은 사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죠. 만들어진 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작용입니다. 집행. 근데 여러분들 법을 집행하려면 뭔가 집행할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관념을 가지시냐면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집행할 뭔가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합니다. 굳이 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없는데 면허를 취소한다. 이럴 이유가 없겠죠. 면허를 취소하겠다라고 했다면 면허를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거기다가 법에 근거해서 면허 취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해요. 구체적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집행할 때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법의 효과를 받아야 돼요. 굉장히 좀 획일적이죠. 이게 똑같은 법을 위반했다면 누구나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을 것이고 허가 요건을 갖췄다면 누구나 허가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행정은 이 법을 집행하는 이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고권적 지위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로 이런 걸 공권력 행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작용은 원칙이 공권력을 집행을 해서 공권력을 행사해서 법을 집행하는 작용 이게 중심관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주로 이런 특징을 갖게 되면 행정개념 그리고 법을 집행할 때 필요하니까 집행하겠죠. 공익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입니다. 사실은 사회질서를 지켜야 되는 이유도 앞으로 잘 살아봅시다 그런 뜻이에요. 사회국가 복지행정을 하는 이유도 앞으로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이런 미래지향적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개념이 좀 중요한데 행정은 적극적 사회 형성 작용이에요. 적극적. 자,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꼭 행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뭐 요구라든가 신청 뭐 이걸 이제 전제로 해서 행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게 없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없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형성을 해나가는 그런 작용입니다. 자, 이건 뭐 외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을 잡으시면 돼요. 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인데 이게 중요하겠죠.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할 때 획일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더라. 그리고 누군가가 행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사회 형성 작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적 징표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행정이라는 것과 입법은 어떤 차이가 있냐, 사법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걸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개념을 잡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행정법을 정리를 해 나가실 때 이런 이제 개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개념들이. 여기서 개념을 하나 잡고 가실 건데,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면, 뭐, 작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행위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작용이라든가 입법작용 등의 국가작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용의 효력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효력범위. 즉, 이것은 어디까지 효력을 미치냐, 이것은 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냐, 뭐 이런 개념이죠. 이 효력범위를 기준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특정인이라든가 특정된 사건에 효력이 미치는지 아니면 특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누구에게나 효력이 미치는지. 자, 요 관념을 잘 잡아놓으세요. 특정된 대상, 여기에 효력이 미치느냐, 아니면 특정되지 않고 불특정, 어디에나 또는 누구에게나 효력이 미치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꼭 상정을 해놓으세요. 이걸 가지고 구별을 네 가지를 하게 될 겁니다. 특정됐냐, 아니면 특정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걸 잘 기억을 하시는데, 자, 이걸 기준으로 효력 범위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적 범위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갑이라면 갑, 을이라면 을, 이렇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누가 됐건 이거는 지켜라,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 누구에게나 효력이 미칠 수도 있고, 특정, 불특정, 이걸 잘 기억하셔야겠죠. 만약에 인적 범위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효력 범위가 개별적이다, 이렇게. 자, 이런 건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인적 범위가 불특정 다수인 누구에게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하면 이걸 일반적이다, 이렇게 해요. 효력 범위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인적 범위를 기준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냐, 따라 개별적, 일반적. 자, 시간 또는 장소를 기준으로, 시간 또는 장소입니다. 특정된 시간 또는 특정된 장소에 국한해서 효력이 있다, 그걸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구체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구체적. 특정된 시간 또는 특정된 장소. 특정되지 않았어요. 불특정. 뭐 앞으로 계속 시간이 한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이렇게 장소가 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효력 범위가 미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추상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추상적.
자, 인적 범위를 기준으로는 개별적, 일반적, 시간 또는 장소적을 기준으로는 구체적, 추상적. 자, 이건 개념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묶일 수도 있어요. 인적 범위, 시간적 범위가 같이 묶일 수도 있어요. 인적 범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간, 장소적으로도 특정된 장소, 시간 여기를 대상으로. 그러면 효력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개별적, 구체적. 자, 이럴 수도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특정된 시간, 장소 어디에게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묶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 추상적. 자, 이렇게도 묶일 수 있겠죠. 개별적, 추상적. 인적 범위는 특정인인데 시간, 장소적으로는 불특정한 시간 또는 장소를 대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묶일 수 있어요. 일반적, 구체적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행정의 특징이 아까 구체적 조치였죠. 뭔가 법을 집행할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 또는 사실관계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인데 자, 여기서 이 구체적이라는 것은 뭔가 행정작용은 이 효력 범위가 인적이 됐건 시간 장소적이 됐건 이렇게 특정돼야 됩니다. 특정. 자, 이걸 표현을 이렇게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 집행 이렇게 함축을 시킨 겁니다.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구체성. 행정은.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 일반적, 추상적 이런 경우를 보시면 구체성이 없죠. 인적 범위도 불특정 다수인. 아직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간 장소적으로 불특정. 어딘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효력은 미쳐요. 자, 이 일반적, 추상적 효력 범위다. 그럴 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법작용이 그러는데 자, 항상 말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예외도 있긴 해요. 예외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입법. 자, 예를 들어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국가법률. 여러분 국가법률은 내가 이 법률을 알건 모르건 국민 누구나 적용을 받게 되겠죠. 내가 몰라도 그래요. 이 법이 있다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이 법은 나에게 나중에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범위가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일단 법의 효력 대상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이죠. 아직 어떤 장소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시간, 장소 특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에 규정된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 어디에나 알건 모르건 국민 누구에게나 효력 대상이 효력을 미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법작용의 특성이 일반적, 추상적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입법이 되는 것이고 행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은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 사건이 발생했고 거기에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이다. 이 관념을 잘 잡아놓으세요. 그러면 어떤 관념이 하나 형성되냐면 일반적, 추상적 효력이었던 이 법률이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할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행정을 해서 이 사건에다가 법을 이렇게 집행을 하니까 여기에 따라 법에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일반 추상적인 입법은 행정을 매개로 해서 이걸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이 집행작용을 받은 이 법을 집행받은 이 국민에게 법에 규정된 효과가 행정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관념이 이 관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념. 일반 추상적 효력의 입법이 바로 국민들한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한 행정이 있을 때 국민들은 여기에 따른 법적 효과를 받게 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 행정과 입법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 효력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인적 범위가 지금 개별적 특정인을 대상으로 일반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효력 범위가 두 가지입니다. 자, 사안이 구체적 특정된 사안, 추상적 불특정 사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졌죠. 시간 장소적으로. 여기는 뭐 나머지는 자세히 보지 마시고 개념만 일단 잡으세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 관념이 이제 차이점이죠. 입법이라는 것은
입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효력 범위가 일반적 추상적인 법을 이렇게 정립하는 작용이고 법을 정립하는 겁니다. 일반 추상적. 이 일반 추상적 효력의 법을 행정은 이렇게 법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다가 법을 집행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관계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를 이해할 때 중요한 관념이에요.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국민들에게 직접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행정이라는 집행을 통해서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관념을 하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입법과 행정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행정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데 적극적 작용이라 했죠. 누군가가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법작용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관념으로 재판. 재판은 어떨 때입니까? 분쟁 생겨야 되겠죠? 다툼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소제기를 해줘야 돼요. 소제기. 법원에다가 이렇게 쟁송제기를 했을 때 법원이 관여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판단하는 작용이다. 이것이 사법작용이에요. 판단작용입니다. 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판단. 이게 사법작용. 그런데 이 사법작용은 이렇게 쟁송제기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소제기도 안 했는데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해가지고 재판하겠다. 이런 관념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이 행정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법작용은 이렇게 분쟁이 있고 뭔가 분쟁이 과거에 있었죠?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미래적이지 않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법적으로 미리 판단하겠다?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법적으로 맞을 것이다, 틀릴 것이다. 이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법작용은 이렇게 쟁송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극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분쟁이 있을 때 개입한다. 소극적. 그리고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분쟁을 법을 적용해서 판단한 다음에 해결한다. 자, 이게 이제 행정과 차이점입니다. 행정은 당사자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행정기관들이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개입을 하는 거죠. 이런 적극적 성격을 띠고 있고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사법작용하고 차이점입니다. 자, 이 행정작용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이 누구냐? 담당하는 주체라고 합니다. 주체. 어느 기관이 주체가 돼서 행정을 하느냐? 국가기관이 국가기관 스스로 국가작용을 수행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국가행정이다 이렇게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을 통해서 국가가 국가기관을 통해서 국가행정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체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관점을 잘 잡으세요. 모든 행정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할 행정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여러 이제 자치단체들 있죠. 자치행정들이 있어요. 국가하고 독립돼서 국가 사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죠. 자신들의 스스로의 자치 사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치행정. 자, 위임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임행정의 뜻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여러분들이 위임이란 말은 위임을 한단 말은 위임하는 기관이 있겠죠. 위임기관, 위임자. 자, 위임을 또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수임자. 원래 이 위임자 권한인데 이 권한을 이렇게 수임자에게 이전을 시켜줍니다. 자, 이 관념입니다. 이 개념을 위임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요건 개념이니까 권한의 위임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뭘 꼭 생각해야 됩니까? 권한이 위임자에서 수임자한테 이전했다 이렇게.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쪽 권한인데 이제 이쪽 권한으로 넘어왔으니까 수임자가 이제 권한이 되겠죠. 수임자의 권한. 그리고 수임자가 권한을 행사하게 돼요. 책임도 수임자가 원칙적으로 지는 겁니다. 수임자 권한. 이것을 위임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임. 자, 그래서 이 사무를 수행할 때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국가기관이 국가 사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 국가기관이 이렇게 자치단체라든가 여러 기관한테
자기 권한을 위임을 해가지고 수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정을 하세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가지고 수행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이것을 위임행정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기관을 기준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주체를 기준으로. 내용을 기준으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질서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서 유지를 하는 거죠. 질서 유지. 급부행정. 급부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뭐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주겠다. 복리행정이죠. 복리행정. 이런 것들을 급부행정.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 유도행정. 뭐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행정. 자, 이 공과행정은 조금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공과행정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공과금을 떠올리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과금을 내죠. 세금도 내고 뭐 전기세도 내고 공과금 많이 내잖아요. 자, 이 공과행정은 행정을 할 때 필요한 재원이 있을 거예요. 재원. 돈이 있어야죠. 그죠? 재원이. 이 행정주체가 국민들로부터 이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걸 공과행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공과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입니다. 조세. 이게 중심이에요. 자, 그리고 비교할 게 조달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달행정. 자, 이 조달행정은 뭘 조달하는 거죠? 수단을 조달하는 겁니다. 수단. 이 행정작용을 수행할 때 필요한 인적, 물적 수단. 이거를 취득을 한다거나 관리한다거나 이걸 조달행정이다.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임용되는 것, 임용하는 거, 이 국가에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도 조달행정의 일환입니다. 인적, 행정을 해야 될 인적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걸 취득을 해서 관리한다. 이런 것들이 조달행정입니다. 자,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목적적 행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국가 자체 목적이에요. 국가 안보, 그렇죠? 외교, 뭐 이런 것들, 법질서 확립, 뭐 국가법질서 확립, 뭐 이런 행정들. 아니면 국가가 사회를 위해서 간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 목적적.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회 질서가 침해되니까 질서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 관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질서행정. 여러분들이 이 질서행정이 경찰행정입니다. 이 시각도 하나 지워야 됩니다. 경찰행정 그러면 경찰 조직만 이렇게 가지가 않습니다. 모든 행정기관들은 자기 분야에서 사회 질서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럴 때는 다 경찰행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질서유지 행정이죠. 아니면 사회를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급부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복리행정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국가 목적적과 사회 목적적을 구별할 때는 여기를 암기를 하는 겁니다. 질서행정과 복리행정, 이게 사회 목적적 행정이고 나머지는 국가 목적적,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설령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자, 행정을 할 때 그 수단이 있겠죠. 행정수단. 일단 크게는 두 가지예요. 이게 중심입니다. 권력적 방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공권력 행사. 이게 원칙입니다. 세금 부과, 허가 취소, 각종 제재 처분,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권력작용이죠. 이게 행정의 원칙이에요. 원칙적 방식. 자, 단 때로는 이렇게 비권력적 방식으로 행정을 수행할 때도 있어요. 자, 여기서 비권력적이란 말은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이 행정작용의 상대방이 이걸 따를까 말까는 임의적이고 자율적 의사예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각종 권고를 한다거나 뭐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 이런 행정들을 비권력적 행정이다라고 하는데, 원칙은 권력적 행정이 원칙이다라는 기준들을 잡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분류를 할 때 행정을 받은 상대방에게 어떤 효과냐?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을 받은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행정도 있을 것이고 수익적. 자, 허가를 했습니다. 수익적 효과가 생겼겠죠? 아니면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고 침익적. 뭐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조세 부과, 다 침익적이죠. 이런 행정도 있고, 두 가지 효과가 같이 동시에 발생하면 이거를 복효적이다 이렇게 해요. 복효적. 복합적 효과죠. 침익적, 수익적 효과가 같이 나온다. 자, 법을 집행을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행정은 공법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형식, 그 행정의 근거법, 어떤 법을 집행하는 것이냐라는 걸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면 법 형식입니다. 공법적 행정이 원칙이에요. 공법을 집행하는 거죠. 자, 근데 때로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사익을 추구할 때도 있어요. 사익을. 국가기관이 꼭 공동체 전체이기 아니라 국가의 사익. 여러분들 국가도 재원 마련을 위해서 주식 투자합니다. 국가기관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도 땅 거래해요. 토지 거래한다 이렇게. 임대요. 임대차 수입 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행정들을 사법적 행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원칙은 공법적 행정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냐에 따라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이걸 한 가지로 이제 묶으면 이 정도 관념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 자치행정, 위임행정, 내용에 따라 질서행정, 급부행정, 유도행정, 계획행정, 공과행정, 조달행정, 목적에 따라 국가목적적, 사회목적적, 수단에 따라 권력적 수단, 비권력적 수단, 형식에 따라 공법 집행하면 공법적 형식의 행정, 사법을 적용하게 되면 사법적 형식의 행정, 법적 효과에 따라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하느냐 정도만 감을 잡으시고 어차피 진도 나가면서 자세한 행정들은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행정에 관한 의관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을 행정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행정법에 적용 대상되는 행정이 어떤 관념이냐라는 걸 보게 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